다음 정책에 가장 반대했을 계층. 다음 정책이란 뭐냐? 독소 산품가라는 거지. 그거에 가장 반대했을 계층. 누구냐? 진골귀족. 그치? 가장 높은 신분, 귀족. 진골귀족. 왜? 시험만 봐도 그냥 뭐 과장 정도 해먹는데 아들이 시험 본대야. 그럼 국국공무원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하지. 그 소리야. 가장 좋아했을 계층은 누구냐? 육두품. 자, 가장 반대했을 계층, 즉 진골귀족을 찾아서야. 1. 초적들을 규합, 전국 각지를 봉기하였다. 초적들을 규합, 이게 누구야? 농민. 농민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사는 곳을 떠나. 그래서 유리걸식이라고 그래. 떠돌아다녀. 그 풀초자, 도적적자를 써서 초적 이러는 거예요. 이 초적 세력을 배경으로 국가를 세운 인물이 있어. 누구? 궁예. 그렇지?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 그 농민. 이 선종불교 세력과 결탁, 구산선문을 열었다. 선종불교와 결탁, 계층에 대한 질문이요. 구산선문을 열었다. 누구? 아까 얘네들은 학문과 종교에서 활동했다고 그랬잖아. 누구요? 육두품. 종교 부분에서 활동을 해. 3. 뇌물계와 물계로 나누어 왕이 쟁탈전을 벌였다. 누구? 진골귀족. 그렇죠? 4. 사병과 농장을 보유하였고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하였다. 이건 신라하대 호족. 호족은 신분하고 관련이 없어. 정치용어예요. 극단적으로 하면 천민도 호족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조건이라는 건 뭐냐? 경제적으로 대토지, 농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사병을 지닌 자.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시대의 개혁사상인 선종사상을 지닌 자. 이런 조건이 맞아야 돼. 조건만 맞으면 호족이라 할 수 있어. 예성강을 근거지로 무역업을 해다가 이 호족으로 성장한 집안이 있어. 그게 누구야? 왕건인의 집안이야. 왕건인의 집안. 그런 집안들이 해당된다고. 그래서 4번 문항은 호족이라는 정치용어예요.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해당되는 건 3번 진골귀족이래. 다음 문제 10. 다음 인물의 일생에 대하여 누구요? 봐도 알겠다. 최치원, 신라하대. 최치원, 육두품 계열. 틀린 거. 1. 골품 제도에 의해 차별을 받았던 육두품 출신의 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 기숙생활하던 숙의 학생이다. 그렇죠. 2. 유학 이외에 다른 사상에 관심을 가져서 불교,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최치원 돼요? 그래서 선종계열의 네 스님에 관한 묘비명을 써줘. 사산비명이라고 해. 이걸 타중계도 관심이 많았어. 3. 왕이 쟁탈전을 전개하였고 지방 세력이 성장하였던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왕이 쟁탈전이 전개되었고 지방 세력이 성장하였던 시기에 지방 세력이 성장하였다는 호족 얘기야. 인물이다. 어느 때 인물이라는 얘기야? 하대 인물이다. 이 소리지. 후기 인물이다. 얘기야. 최치원 활약기가 하대, 후기야. 4.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의 저작, 저술이 전해지지 않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아니요. 개원필경이라는 시 모음집이 있어. 그게 전해져. 현존에. 20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많이 전하지는 않는데 일부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으나 중국까지 인정할 정도로 뒷부분이 틀렸어요. 최치원은 인물입니다. 다음 문제 11. 다음과 같은 시대 상황에서 성장한 진성왕 3년. 진성여왕, 진덕여왕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왕은 진성왕, 진덕왕 이러는 거야. 진성여왕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이 조세를 바치지 않으면 창고가 비고 워낙 유명한 사례지. 진성여왕 때 나라 무너져 간다야. 국가 창고 비었대야. 거기다가 난까지 일어났대야. 하대, 혼란기 얘기야. 이때 성장한 정치 세력. 누구 얘기하는 거야? 호족. 이렇게. 신라 하대 성장한 정치 세력. 호족이야, 호족. 1. 과거와 음사를 통해서 관직을 득점하였고, 이건 문벌귀족. 이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였으며 성리학과 행정실무에 밝았다. 이건 신진사대부. 4. 골품을 바탕으로 특권을 부여받았고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갖고 있다. 진골귀족. 그렇죠.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11개구나. 다음 고대 경제사. 경제사도 양이 얼마 안 돼. 거기 딱 3개야.
첫째, 고대, 삼국시대 세금 걷는 거, 수치. 거둬 수치할지, 세금 걷는 거. 그리고 수치체제를 내가 해설을 해놨는데, 두 번째, 토지제도. 토지는 읍이라는 게 있고 전이라는 게 있다. 이랬어. 전은 노동력 징발권만 있고, 읍은 노동력 징발권도 있고,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바쁘니까 원치. 거둘 수 취할지, 수치권. 세금 걷는 거. 수치권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노동력 징발권이 있고, 얘는 그게 없고. 그래서 읍에는 귀족 신분의 관리한테 주는 녹봉 형태로 읍해서 노급하는 게 있어. 이건 귀족 신분이 관리한테 주는 거야. 귀족 관리에게. 이건 고려 태조 때 폐지가 돼. 그리고 밥 먹고 살아라 해서 밥 식자를 써서 시급하는 거 있어. 읍은 토지에 관한 거예요. 이건 시급은 국가 공로자에게 주는 거야. 신분과는 관계가 없고 천민이 받을 수도 있어. 대개 귀족이 받기는 하지만 이건 조선 세조 때 없어져. 세조 때. 자, 읍이라는 토지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 노급, 시급이라는. 이건 특히 중요한 요소가 노동력 징발권이 있다요. 대체적으로 읍은 귀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읍은 귀족의 세금을 받아먹을 권리, 수치. 다른 말로 수조. 조세를 취한다 해서 수치라고 그래. 수치권, 수조권이 있다 해서 귀족의 경제적 기반. 그리고 노동력 징발권. 전쟁 때 부하로 써먹을 수 있어. 군사적 기반이야. 그래서 읍은 귀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이야. 전은 수치권, 수조권만 있고, 통일신라의 토지제도는 신약성경 이런다고 있어. 왕권 전제로 한 신민왕이 귀족 관리가 했던 노급제도를 없애버리고 귀족 세력 약화죠. 그리고 국가의 공로를 세운다. 시급은 제한하고 없애면 안 되니까 그럼 공로 안 세운단 말이야. 시급은 수량을 제한을 해. 대상자를 줄이고. 그리고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관리한테 수조권, 수치권만 주느라 해서 관료전 지급. 이는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자에게 왕권 강화책이지. 그의 아들 상도왕. 약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운을 맞추려고 내가 집어넣은 거니까. 백성한테까지 토지를 주느라 장정에게 밭을 줬다 해서 정전지급. 물론 토지를 준 건 아니야. 자장농한테 자기 땅을 인정해 준 거야, 국가가. 그래서 여하튼 감사합니다. 말뿐이지만 이걸 국가의 농민 지배를 강화하고자. 여하튼 농민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거지. 왕권 강화. 그랬던 것이 누가 약간만 큰 술줘도 경기를 한다는 경도왕. 노급이 되살아났다. 노급부활. 개혁이 실패하면서. 노급이란 귀족 관리한테 지급한 거라고 했지. 이건 귀족 세력 강화지. 뒤집어 보면 왕권 약화로 건너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래. 토지제도는 중요한 게 읍과 전이야. 특히 읍, 노동력 징발권. 그런데 이제 시중 책자는 일반적으로 수조권 이런데 이게 사료가 나오면 수치권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어. 수치권이라고 모른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일부러 수치권이라는 글자를 일부러 쓴 거야. 예. 수조권, 수치권 같은 말이야. 세금 거는 걸 수치한다고 그러거든. 예.
자, 그게 토지제도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백성의 생활을 알 수 없는 이 청주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촐랑문서. 이 일제시대 일본 놈 말로 민정문서. 거기 뭐 구체적으로 써놨어. 여기 세 개가 핵심이야. 고대 경제사는. 삼국시대 세금 걷는 얘기, 그리고 토지제도 얘기, 그리고 뭐 이 백성의 노동력을 확인하기 위한 촐랑문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얘기야. 고대에서 전 세계가 중세로 건너가. 고대는 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사회라고? 노동력에 있는 사회야. 중세는 부의 관심이 어디로 가? 토지로 가. 요 중간 과도기.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한국사가 통일신라야. 중대하대. 그래서 뭐가 나와? 노동력 징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신라 촐랑문서 포함해서, 그리고 토지제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기는 약화되고 이쪽이 강화되겠지. 예? 그래서 나중에 고려 전시과 조선 과전법이 나오게 되는 거야. 예? 통일신라 중대하대가 그 과도기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경제사의 포인트가 노동력과 토지제도 얘기인데 핵심은 노동력이에요. 삼국시대 노동력 중시사회 촐랑문서 노동력을 확인하기 위한, 그리고 토지제도도 읍 노동력 징발권 이런다고. 노동력이 포인트야. 자, 그에 대한 문제. 고대 경제사의 세 기둥이요. 자, 1. 삼국시대 경제다. 틀린 거. 조세는 조와 조세, 조, 토지세, 세, 사람세.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사람세가 있어. 합쳐서 조세. 조세는 대체적으로 재산 정도에 따라 호를 기준으로 거두었다. 이 농민 견제를 안정시키자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줬다. 백성한테 토지 준 적 없어요. 통일신라 이게 성덕왕은 그래 자장농한테 그거 네 땅이다라고 국가가 인정해 준 거지 준 건 아니야. 예? 소유권을 인정해 줬을 뿐이야. 예? 그래 틀렸고. 3. 국가에서 노동력을 필요하면 15세 이상 남자를 동원하였다. 그렇지. 삼국시대는 희한하게 15세부터야. 15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통일신라부터는 16세에서 60세 이렇게 돼 있어. 삼국시대만 15세. 왜 그랬는지는 몰라. 기록이 없어서. 4. 철제농기구를 일반 농민에게 보급.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했고 개간을 권장하였다. 특히 신라 지증왕 6세기 지증왕 이래로.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돼. 수확이 는다고.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2. 신라 토지제도다. 틀린 거. 통일 전 노급을 지급하였다. 귀족들이 백성들로부터 조세, 곡물, 노동력을 수취했다. 그렇죠. 조세징수, 수조권, 곡물 수취권이라는 게 있고 노동력 징발권이라는 게 있고, 곡물은 별 의미 없으니까 뺐어. 신문항 관료전 지급에 대해서 토지에서 조세만을 수취할 수 있다. 그렇죠. 전이니까. 전은 수조권만 있어. 세금 거둘 수만 있어. 성덕왕 정전 지급. 국가에서 공신들에게 준 토지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정전은 백성 땅을 인정해 준 문서예요. 공신과는 관계가 없어요. 공신과 관련된 건 시급이라는 거예요. 시급. 국가에 공로가 있는 신하. 4. 경덕왕 노급 부활. 귀족들이 세력이 덫이 강화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 노급이 살아났다는 것은 경덕왕 개혁 실패에 따라서.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자, 다음 문제 3. 신라 촐랑문서에 대한 청주를 배경으로 설명이다. 틀린 거. 1. 서원경 청주 부근의 4개 마을이 촐락에 관한 촐랑문서다. 그렇죠. 2. 호는 남녀별 연령별로 구분 9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맞아요? 집호자, 집을 등급을 매겼어. 집을. 뭐를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장정해서 인정이요. 인정이란 16세에서 60세 노동력을 가진 자. 이게. 인정이 많고 지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정의 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 집을 9개 등급화했어. 이 얘기지. 이런 다음에 인구수, 사람도 등급했어. 사람은 여기
인정이란 16세에서 60세 이렇게 되지 남녀 구분이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러니까 여자도 세금 냈다는 얘기야. 연령별, 나이가 몇 살이냐. 성별, 연령별을 기준으로 6개 등급치. 이게 신라 촌락문서에 의한 해석이야. 네. 그래 저기 호는 남녀별 연령별로 틀렸지. 호는 뭐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노동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래야 돼. 3. 농민들에게 조세 그리고 허리를 쓰는 노동력 그래서 그냥 노동력 등을 부과하기 위해 자료로 작성되었다. 다른 말로 노동력 확보책. 불러다 일시켜 먹어야 되니까. 4. 토지 면적과 인구, 호, 우마, 소, 말, 뽕나무, 잣나무 등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그런데 전에 기출문제 할 때도 얘기했는데 신라 촌락문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작성한다고? 3년마다. 작성자가 누구라고? 촌주. 그런데 실제는 촌주가 작성한 게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누가 작성하냐? 중앙정부에서 이 작성 기간 때 자묘유 3년에 한 번씩 작성할 때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해. 문서 작성 관리를. 공등이라고 그래서. 예? 그러면 그 지방 촌주는 뭐하냐? 그 옆에서 보조를 해. 그 동네 사람이니까. 자기가 평상시 적어놓은 자료가 있잖아. 왜? 대표적으로 나. 중앙관리가 이걸 읽거냐고 못 읽지. 이 추잡체를. 야, 이게 뭔자요? 묘요. 그래?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라 촌락문서 작성할 때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 공등이라고 해서 관리를 파견해요. 관리를. 그럼 지방 촌주는 뭐하냐? 이 자료 협조를 해요. 자료 협조를. 실제는 그래. 실제 사연은 이 전근대도 시험을 낼 만큼 내니까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렇게 새로운 걸 찾아서 내니까. 기억을 해놔. 그러면 틀렸다 이러지 말고 그런 사실이 있다 하는 거야. 다음 문제 4. 자료에 밑줄 친 인물이 속한 문무왕은 김인문에게 군사를 주어서 당군과 함께 평양을 공격하라 했다. 그들은 한 달 남짓 보장을 생포하였다. 고구려 멸망시키는 얘기지. 김인문이가 누구야? 문무왕 동생이에요. 그럼 신분이 뭐야? 귀족이야. 자, 1. 국가로부터 정전을 받았다. 정전은 백성과 관련됐다고 그랬지. 왕궁 성을 만들 때 부역노동을 했다. 이게 백성이죠. 3. 시급 주민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이게 귀족이에요. 징발권이 있다. 4. 재산에 따라 포를 납부했다. 백성. 3번 빼고 몽땅 백성이네. 다음 문제 5. 지도와 같은 시기에 가가 어디야? 삼국시대 지도는 무조건 뭐 보면 된다고? 한강 보면 돼. 한강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렇죠? 네. 한강이 누구한테 있어? 지난배분 신라한테 있지. 그게 신라라는 얘기네. 자, 1. 울산에 온 이슬람 상인과 무역하였다. 울산은 통일신라야. 삼국시대 신라가 아니고. 시기가 안 맞아. 국가는 맞는데. 통일신라 국제무역항이야. 본래 이름이 개운포라는 건데 국사학과 쓴 놈이 집중력이 떨어져. 그래갖고 요즘 지명 울산이라고 써놓은 거야. 원래는 개운포라고 썼어야 되는데. 2. 상업 발달로 서시와 남시가 설치됐다. 이것도 통일신라야. 7세기 효소왕이라는 왕인데 하여튼 통일신라야. 삼국시대 신라는 경주에 시장이 뭐밖에 없어? 동시, 경주 동쪽에 있는 시장. 통일 이후에 경주 서쪽, 경주 남쪽, 그리고 동시는 기존에 있고, 그러니까 이 경주 시내 시장이 3개가 있다는 얘기지. 통일 이후에. 그만큼 경제가 번성한 거지.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그 얘기야. 3. 당황성을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하였다. 이건 어느 때? 저 지도 있을 때. 뭐? 진흥왕. 중국과 무역을 한 통로. 당황성. 그래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했어.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간접 교역을 하다가. 고구려가 셀 때는 고구려를 통해서. 백제가 셀 때는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간접 교역을 했어. 그랬다가 당황성을 확보하고 난 뒤 당황성을 통해서 중국 산둥반도로 직접 다녔어. 4. 무역 확대로 산둥반도에 신라방을 형성하였다. 이건 무역 확대로 해서 산둥반도에 신라방을 확대했다. 이건 통일신라 얘기죠. 신라의 집단 거주죠.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 진흥왕후 대표된 한강 장악기에 해당하는 건 3번. 그렇다고. 다음 문제 6.
장보고에 대하여 틀린 것. 완도의 청해진을 건설, 청해진 대사에 취임하였다. 그렇지. 누가 끌고 들어왔다고? 흥덕왕이라는 사람이. 통일신라 말이야. 중후의 군주 흥덕왕. 3. 당나라에 건너가 산등반도 적산현에 법화관이란 개인사찰을 세웠다. 그렇죠. 4. 당나라의 매물사, 무역상인, 견당매물사라는 거예요. 당나라에 가는 이게 근데 견당자를 뺀 거예요. 매물사. 그리고 일본의 무역상인, 회역사를 파견, 무역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요즘 시끄러웠어요. 이란이 최근 우리나라 뭐 배 납포했다며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거든. 거기까지 갔어. 장보고 세력이. 대단해. 4. 신라는 장보고를 암살한 그 해에 청해진 사람을 전라도 김제, 벽골군 지역으로 옮겼다. 이건 846년에 장보고의 난이야. 옮긴 건 장보고를 따라서 그 지역이 차별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장보고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사는 백성들이 항거하기 시작해. 곧바로는 아니야. 851년, 5년 정도 뒤에 얘기야. 장보고의 난은 846년. 그리고 이 김제 쪽으로 강제 이주, 이걸 옮길사 백성민에서 뭐라고 한다고? 3인정책이래. 3인정책은 851년. 그러니까 연도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곧바로 옮겼다는 아니다 하는 얘기. 반발이 있어서 옮겼지. 이유 없이, 옛날도 이유 없이 정책을 안 써. 명분을 달해야지 뭔가를.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 7. 남북국 시대 무역이다. 틀린 거. 발해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중요시하였다. 그렇죠. 왜? 당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만약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면 나당 군사동맹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신라가 당을 도와서 발해를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라 밑에는 일본과 연대를 했지. 무왕이 727년에. 그 소리야. 이 발해는 당뿐만 아니라 신라, 거란, 일본과도 무역하였다. 그렇지. 신라 가는 길 신라도, 거란 가는 길 거란도. 거란 영주라는 데를 가는 건데. 그리고 일본 가는 길 일본도. 이렇게 길이 있다고. 3. 병난도는, 이 병난도는 어느 나라야? 고려예요, 고려. 예성강에서 70리 떨어진 병난도에는 정자가 있는데요. 병난포라고도 해요. 고려예요. 신라하고는 관계가 없어. 4. 산등반도에 있는 신라방은, 방이라는 건 지역, 신라타운. 신라의 집단 거주 지역. 산등반도에는 이 신라방은 산등반도에서 양쯔강 하류까지 퍼져 있어. 신라타운이 이렇게 쭉 퍼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지. 딱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산등반도만 있었던 건 아니야. 예? 산등반도에 있던 신라방은 신라니 당 출입이 많았음을 뜻한다. 그렇지. 집단 거주 지역이니까. 코리아 타운이 있었다. 있었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8. 다음은 외국 상인의 가상 견문록이다. 밑줄 친 그 나라. 중국의 동쪽에 산이 많고 금이 많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수도에 가면 중앙 수저우, 소주, 중국에서 아름답다는 도시. 영암을 지나 울산항으로 불국사 어디요? 신라지. 그래서 금이 많다. 그래서 김씨 버린다고. 금의 나라요. 자, 통일신라. 1. 경시설을 두어서 불법적 상해인을 감독했다. 이건 고려요. 고려 문종 때. 서울의 시장을 감독하는 상행위 감독기관. 그리고 문종 때 설치한 거예요. 조선까지 유지가 돼. 2. 조세를 수도까지 옮기는 조세운반, 조운제도를 운영하였다. 이것도 고려요. 고려 성종 때 시작했어. 조선까지 유지가 됐어. 3. 당항성을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하였다. 이랬으니까. 이건 삼국시대 신라, 진흥왕 때야. 당항성을 통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이러면 통일신라도 되는데 시작하였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삼국시대 신라. 4. 노급이 부활되어 귀족의 경제 기반이 확대됐다. 노급이 부활되어 경덕왕 때 신라 하대. 그치? 되네. 맞는 건 뭐 4번이래. 다음 문제 9. 다음 가에 들어갈 이 나라의 특산물로는 다시마, 사슴, 말, 오얏, 배, 특히 솔빈부. 예, 말은 유명하다. 중국이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백두산의 토끼. 최근에 2014년에 백두산 토끼가 발견됐다. 중국에서 촬영을 한 게 있다. 토끼가 우는데 우리나라 토끼보다 한 3배 정도 커요. 토끼가. 근데 새 소리가 나. 토끼 울음이, 새 울음. 인터넷 뒤져봐. 있어. 백두산 토끼 쳐봐. 동영상 있어.
그 울음소리까지 이렇게 녹음된 게 있어. 이게 유명해, 이게. 엄청나게, 토끼인데 엄청나게 커. 거의 늑대급, 거의 상당히 커요. 그게 어떻게 촬영이 됐어, 최근에. 이게. 여하튼 어디라고? 발해. 발해를 찾아서요. 1. 조선술 축제술. 신라. 모피, 동물가죽, 인삼, 도자기 등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되죠? 특히 도자기는 발해작이야. 발해작, 발해도자기. 디귿. 국제무역항에 울산항이 있다. 이건 통일신라고. 리을. 중국을 왕래할 때 사신이 발해관을 이용했다. 발해. 되지? 당나라가 회의체계 일환으로 신라 사신무관은 수소인 신라가 발해표다 줘줬어. 일부러. 신라하고 발해를 연합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발해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과 리을. 즉 3번 이래. 다음 고대문화사 이러는데 이게 양이 많어. 복잡하고. 이걸 웃재 그래. 에이, 다음에 하자. 이 시작해봐야 이게 정리도 다 못하고 끝나게 생겼어. 예. 하여튼 이 교류 고대문화사는 저 4개가 핵심이에요. 4 기둥이야. 문화의 구성본질은 종교 아니면 신앙이라고. 신앙이 조직화된 걸 종교라고 그래. 그래서 첫째, 한반도 고대 사이의 종교는 뭐야? 불교.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도교. 이게 종교의 기본 축이야. 불교하고 도교가. 오늘날도 그래, 이게. 그리고 무덤. 남아있는 흔적의 대표적인 게 무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왕따 당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놀았다. 뭐? 교류사. 그래서 요 4가지가 포인트야. 문화사를 이해하는 핵심이고 4개야. 그래서 불교, 도교, 고분, 그리고 교류사. 그래서 고대 문화사부터 다음 주에 하는데 한 70문제 정도 풀어와요. 70문제 정도. 물론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어쩌고 그러면 하여튼 내가 한 70문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할 거야. 예. 다음 주에는 풀어올 걸 예상하고 문제 푸는 건 좀 빨리 갈 거야. 보다 좀 빨리 갈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